제32회 모의고사 필기 문제입니다. 더 쉽게 송이쌤과 함께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심리적 특성 여러 가지 중에 새로운 걸 싫어한다. 도전하는 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자, 경직성 증가는 고집을 부린다. 무언가를 고수하려고 한다.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0.1초 고민하지 마시고 경직성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집을 부린다, 고수한다, 새로운 걸 싫어한다, 도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고세가 나오면 경직, 딱딱해진다. 2번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권은 가까이, 자녀로부터 부양, 함께 살지는 않고 이웃집에 살면서 부양하는 것을 바로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답은 네, 고용보험. 실직과 관련한 보험은 고용보험입니다. 4번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자, 노인성 질병 세 가지: 치매, 뇌졸중, 파킨슨.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은 뇌경색,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자, 그래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 치뇌파. 0.1초 만에 답 찾으셔야 합니다.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같이 함께 읽으면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눌까요? 네,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6단계의 등급까지 있는 것이고 10등급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네, 30일입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 결과서. 조사 무슨 것이죠? 방문조사. 방문조사 결과서는 1차 판정이고 그 1차 판정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네,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맞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치뇌파가 있어야 되겠죠? 치뇌파가 있어야 된다면 의사소견서가 없다면 안 되겠죠?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판정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안이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이지요. 자, 최종 판정합니다. 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정답입니다. 6번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답은 네,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종류로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이니까 몸과 관련된 거죠. 정답은 2번 몸단장입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11가지. 세면, 구강, 머리, 몸, 옷, 목욕, 식사, 체위, 이동, 신체 기능, 화장실 이용. 신체 활동에 관한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은 취사, 청소, 주변, 세탁, 개인활동은 동행,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교재 48쪽을 숙지하시면서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취사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청소 주변도 일상생활, 동행은 개인활동. 8번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자, 침대하면 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생활 환경입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이것도 암기, 침대, 안락, 안전, 생활 환경. 9번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노인학대 문제입니다.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한다? 아니죠.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맞죠?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소의 집에서 보호? 아니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보호합니다. 신고 불이행 시 얼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자,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신고 의무자이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자,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요양보호사가 받은 겁니다.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번 시설을 퇴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입니다. 자,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퇴사 아니죠? 동료 아니죠? 자, 시설에 일하는 사람을 우리 요원이라고 했죠? 이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권익이라든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을 바로 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꼭 이쪽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노인보호기관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 처리기관이 아니라 노인학대신고예방센터입니다. 산업재해는 재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해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 요원지원센터의 상담입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 바로 문제의 시각적 성희롱 보는 것이죠. 농담은 야한 농담, 2번 뒤에서 껴안기, 3번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은 네,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농담은 말이죠. 언어적, 껴안기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는 언어적, 음란한 편지 내용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각적,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이것도 몸을 만졌기 때문에 육체적 또는 신체적 평가가 신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1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졌네요. 자, 성적 행위를 성희롱 관련됐을 때는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자, 더 이상 읽어볼 거 없습니다. 정답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괜히 읽어볼수록 시간만 아깝습니다. 성희롱, 성관계에 관련된 성문제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정답 단호하게. 자, 성문제 관련된 것 정답 단호하게. 자, 13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바람직한 태도를 물어보는 것이죠. 1번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 자,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 대상자와 수직 아니라 그랬죠? 수평 또는 대등. 대상자의 방을 경제 수준에 따라 이것은 차별이죠.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 가족 우선 아니죠.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와 안 되죠.
자, 그래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바람직한 방향,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입니다. 14번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번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 여기까지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다면 더 읽어보시면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 자, 뭔가를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 이것은 뭔가 불법인 것을 우리가 살짝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차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할 때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는 방법이고요. 다른 보호사한테 소구한다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미리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불법인 걸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언젠가는 비밀이 탄로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윤리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모든 불법적인 상황은 요양보호사는 하면 안 됩니다. 15번 가족이 기저귀를 재사용을 강조할 때 대처 방법은? 자, 가족이 기저귀를 재사용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번 오염 전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5번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3번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이것은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 중단. 자,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도 안 되지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결정은 아니고요. 보호자의 요구를 기록한 후 재사용. 이것도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기저귀를 재사용하라고 강요할 때는 무조건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환자에게 해롭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마스크를 턱으로 썼네요. 손으로 가렸네요. 소매로 가렸네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네요. 안전, 이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렵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한다. 자, 우리 계속 같이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자, 동시에 하는 것. 감염력이 세고 밤에 특히 가렵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것. 기억하세요. 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과가 짧다. 완치 후에 재발하지 않는다. 원인이 명확한 급성이 많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번입니다. 경과는 길고 재발 많고 명확하지 않고 만성이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고 하나가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복합적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19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 증가,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번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자, 노인에게 있어서 소화기계는 신체는 무조건 저하라 그랬죠. 신체 기능은 타액 분비 그러니까 저하, 위액산도 감소, 지방 흡수력 감소, 약물 대사 능력 감소. 그러니까 정답이죠. 신맛에 대한 미각 어떻게 느낀다 그랬죠? 잘. 그래서 신맛은 잘 느끼고 쓴맛도 잘 느끼고 못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단짠, 단맛, 짠맛은 너무 둔감하다. 그래서 음식이 어떻게 된다? 짜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번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번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5번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답이 보이시나요? 몇 번일까요? 4번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아니죠.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누구 맘대로요? 의사가 복용하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혈압약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누구 맘대로. 4번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의사 처방대로 합니다. 5번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21번 심장이 수축력 저하,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환은 정답 몇 번일까요? 3번 심부전입니다. 자, 심장 수축. 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심장이 하는 일은 심장에 있는 피를 전신에 짜주는 수축하는 일을 하지요. 근데 그 수축을 못해요. 그러면 숨이 차겠죠? 그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의존성 부종도 나타나죠.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질병이라고 그랬죠? 심장이니까 심이 붙을 것 같고요. 또 일을 못하니까 부전. 심부전.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단백뇨가 있다. 2번 배뇨 후 시원하다. 3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는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죠. 방광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커지면서 소변기를 좁게 만드는 것이죠. 단백뇨하고 상관없습니다. 배뇨 후 시원하지 않죠.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고요.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을 갑니다. 증가한다. 소변 줄기는 어떻게 된다? 가늘어진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면은 실제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걸 우리가 긴박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23번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은 암기 다 하셨어야 되죠. 좌측 뇌 손상되면 무슨 증상? 언어장애. 답 찾으셨나요? 네, 언어장애가 답입니다. 언어장애. 좌측 뇌가 손상됐다. 언어장애. 전신마비 기억하시나요? 전신마비는 뇌간이 상했을 때, 좌측 편마비는 오른쪽 뇌가 출혈이 있을 때, 좌측 얼굴 감각 이상도 오른쪽 뇌가 문제가 있을 때, 양측 안구 통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4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하는 방법은, 진압력이 뭐라 그랬죠?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 그래서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을 향상하는 방법은 마사지? 아니죠. 큰 소리 대화? 아니죠. 새 친구를 사귄다? 아니죠. 가족 방문을 제한한다? 안 되겠죠. 네, 시장, 사람, 시간에 관련된 건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25번 녹내장 하면 안압이 높은 건데, 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안압을 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 자, 좋은 거 고르는 겁니다. 낮 시간에 일광욕, 낮에 일광욕 하면 눈에 무리가 가겠죠.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하는 건 좋은 거죠. 윗몸 일으키기, 혈액순환 촉진, 이거 상관없고 안압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 이것도 안압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목에 꽉 끼는 옷, 이것도 안압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안압을 올리지 않게 일상생활 하는 습관은, 정답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가 정답입니다.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자, 다 같이 볼까요?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자, 우울증은 기억력 단기 장기 다 나빠집니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어렵죠.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그런가요? 우울증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그렇죠. 우울증인지 모르고 신체적 증상, 즉 두통 소화불량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채지 못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수분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분을 먹어도 되는 것은 무엇이죠? 염증 환자들은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그랬고, 수분을 먹으면 안 되는 질병은 간, 심장, 그 다음에 부신, 이런 주요 기관들을 수분 섭취에 제한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방광염, 염증이니까 많이 먹어야 되죠.
고혈압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묽게 해주고 당뇨도 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지염, 염증이니까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 먹으면 수분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거 심신간, 신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신부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 신장, 간, 심신간 이게 나오면 수분을 섭취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28번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흡수를 돕는 어디에 들어있냐가 아니라 흡수를 돕는 자 칼슘은 어떤 게 흡수를 돕죠? 비타민 D 우유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고혈압 인삼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뇨제 알로에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효과를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분 오렌지 주스 자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이것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철분 오렌지 주스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철분은 C와 먹고 칼슘은 D와 먹습니다. 칼디 철씨 칼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29번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아니죠.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3번 1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한두 개 피다. 아니죠. 4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3배 높다. 바뀌었네요. 직접 흡연이 더 해롭죠.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한다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입니다. 30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자 1번 폐렴규균은 1년에 자 폐렴규균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65세 이상 1회 65세 이상 1회 결핵은 태어났을 때 한번 하는 것이죠? 아니다. 파상풍은 언제? 10년마다. 파상풍은 10년마다. 그래서 10년마다 하는 것 파상풍 말고 또 뭐 있었죠? 디프테리아,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가 10년마다 접종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독감은 어떻게 한다? 매년. 자,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자, 정답은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하는 것은 대상포진 그리고 폐렴규균 기억해 주세요. 대상포진, 폐렴규균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합니다. 31번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안전수칙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자 여름에 탈수가 되니까 물을 많이 마신다. 오 좋아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기름기 많은 음식 노인에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실내보다 실외에서 운동한다. 실외에 더워서 폭염에 열사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죠. 4번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 넓은 모자 써야 되죠.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 여름에 뜨거운 차 마시면 안 되죠. 차가운 차. 그래서 정답은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32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안 되죠. 그때 즉시.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 안 되죠. 잠금장치 해야 됩니다. 왜? 개인정보 있으니까요.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맞죠?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 요양보호사 느낀 점을 왜 적을까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본 것. 요양보호사가 객관적으로 본 것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으로. 자, 사적인 내용 자체는 아예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장기 요양기관에서 하는 회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회의, 하나는 원래회의. 사례회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 논의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목적.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두 번째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관련 없고, 직무평가 관련 없고, 노인학대 정기교육과 관련 없고, 네, 나왔네요. 서비스의 타당성, 검토와 조성. 5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하고 상관없고. 자, 요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수렴은 어디서 하냐면 원래 회의에서 하는 거죠. 자, 사례회의, 원래회의 두 개 있는데, 사례회의는 어떤 대상자를 놓고 하는 회의, 원래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복지나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원래회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사례회의 목적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 하나는 타당성.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례회의가 나오면 질 아니면 타당성을 고르세요.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체온 상승, 2번 변실금 증가, 3번 소변량 증가, 4번 근긴장도 증가, 5번 피부 발적 증가. 정답은 변실금 증가입니다. 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체온이 저하되고요. 소변량 저하되고, 근긴장도 저하되고, 피부 발적은 일어나지 않죠. 혈액순환이 감소함에 따라 체온이 저하되고요. 근긴장도가 감소하니까 항문이 열리면서 변실금이 증가합니다. 소변량은 당연히 드시는 게 없기 때문에 감소하고요. 근긴장도는 뭔지 아시죠? 근육이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런 그것을 긴장도라고 합니다.